2015년 6월 29일 월요일, 미국 플로리다의 한 병원은 여느 때처럼 이른 아침에 문을 열었고 환자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지만 무슨 일인지 의사인 테레사는 병원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테레사가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환자가 진료 예약 일정을 변경했기 때문에 따라서 테레사는 병원에 출근했어야 했습니다. 간호사는 테레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도 남겼지만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 없었던 간호사는 결국 테레사의 남편인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마크는 두 자녀와 함께 코네티컷에 있었기 때문에 재빨리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가서 아내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크의 친구는 즉시 부부의 집으로 향해 차고에서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불행히도 혈흔이 낭자한 바닥에 테레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테레사의 집 문은 파손되어 있었고 이는 누군가가 강제로 침입했다는 것을 의미했죠. 하지만 그녀의 집에는 경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침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하루 전에 누군가 경보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해제한 상태였습니다. 테레사는 머리에 치명상을 입어 사망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쇠망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 난 상처가 발견된 망치와 모양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 망치가 흉기임을 알 수 있었죠. 불행히도 흉기에서 지문 등 범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테레사는 수차례 머리를 가격당했기 때문에 따라서 수사관들은 원한에 의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마크가 소장하고 있는 총기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금고에는 4만 달러의 현금이 있었지만 범인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초기 조사를 마친 경찰은 범인의 목표가 오로지 테레사였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테레사는 여행 계획을 변경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카메라에 포착된 마지막 순간은 일요일 밤 공항에 도착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원한 관계로 추정했기 때문에 범인이 그녀가 여행 계획을 변경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테레사의 집 경보 시스템은 일요일 아침에 수동으로 꺼졌습니다. 그날 아침 테레사의 시어머니가 부부의 집에 찾아왔었고 그녀는 아들 가족이 여행 갔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사료를 주기 위해 잠시 들른 것이었습니다. 테레사의 시어머니가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보안 시스템은 꺼져 있었고 설정하는 방법을 몰라 아들인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마크는 어머니에게 안전한 동네이니 별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죠. 우선 경찰은 자연스럽게 용의자를 테레사의 주변인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테레사는 현지에서 유명하다고 할 수 있으며 홀리스틱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녀의 클리닉은 육체적, 심리적, 영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치유 방법을 제공하는 종합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테레사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그녀의 환자들이 전 세계에서 온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환자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그들에게 테레사의 클리닉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테레사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그녀에게 치료받은 일부 환자들이 호전하지 못한 채 불만을 품고 클리닉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테레사에게 원한을 품은 광범위한 환자들이 용의자가 될 수 있지만 물론 경찰이 가장 먼저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은 그녀의 남편 마크였습니다. 테레사는 이전에 한 번 결혼한 적이 있었고 결혼한 지 3년 만에 부부는 원만하게 헤어졌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한 모임에서 지인의 소개로 마크를 만나 첫눈에 반했고 몇 달 뒤 결혼까지 할 수 있었죠. 결혼 후 부부는 2명의 딸을 낳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테레사의 클리닉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테레사는 남편을 믿고 아무런 걱정 없이 클리닉을 운영하며 돈을 버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지인들의 눈에 그들 가족은 아무 근심 걱정 없는 매우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고 또한 사건 당시 마크는 아이들과 함께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테레사의 친정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크는 확실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죠. 테레사가 여행 일정을 변경해 집으로 돌아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그중 간호사가 테레사의 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산드라라는 간호사는 테레사에게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경찰은 그녀에게 간단히 조사를 이어갔고, 그녀는 테레사 밑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솔직하게 말하면서 그날 사직서를 제출하려던 찰나 테레사의 비보를 듣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산드라는 재빨리 자신의 알리바이를 제공했고, 그녀는 일시적으로 용의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테레사의 환자들 역시 특별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은 한동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2달 후, 이 사건에 대한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플로리다주 경찰은 일리노이주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전화를 건 경찰은 제보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가 테레사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플로리다 수사관들은 그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일리노이로 향했고, 제보자는 수사관들에게 커티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커티스는 마크와 매우 닮았고 심지어 쌍둥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커티스와 마크는 어린 시절 미주리주에서 함께 자랐고, 커티스는 테레사의 장례식에도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달 전, 마크는 커티스의 결혼식에 참석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또한 커티스는 반년 전에 컴퓨터 수리를 돕기 위해 테레사의 클리닉으로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 현장에서 약 2000km 떨어진 미주리주에 살고 있었고, 경찰은 제보자가 제공한 증언을 바탕으로 수색영장을 발부해 미주리주로 향했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전 플로리다에 다녀왔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커티스에게 플로리다에 다녀왔는지 물었을 때 그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플로리다에 다녀온 이유가 단지 놀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조사 결과 커티스는 6월 27일에 렌터카를 빌려 내비게이션으로 정확히 테레사의 집 주소를 입력하고 플로리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미와 함께 갔던 것으로 드러났고, 지미는 커티스의 이웃이었습니다. 지미 역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다행히 그의 여자친구가 경찰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미의 여자친구는 테일러라는 여성으로 지미를 만나기 전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녀는 술집에서 지미를 만나 첫눈에 반해 사귀고 말았죠. 얼마 전 2사람은 아이를 낳았고 결혼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테일러도 커티스를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가 괴짜일 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건 얼마 전, 지미는 테일러에게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큰돈을 벌기 위해 플로리다로 갈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녀는 지미가 커티스와 함께 플로리다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지미가 돌아왔을 때 그는 테일러를 차에 태워 길가에 장갑과 점프수트, 신발 등을 버렸습니다. 그때 테일러는 지미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달라고 말했고, 그는 그녀에게 플로리다에서 테레사를 살해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지미가 고용된 것이며 그 대가로 1만 달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일러는 경찰에게 버린 장소를 알려주었고, 그녀를 통해 다행히 경찰은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발견된 신발은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족적과 일치했고, 테레사의 몸에서 발견된 섬유는 그 점프수트 섬유와 일치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렌터한 차량에서도 점프수트 섬유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GPS 기록을 통해 2사람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었고, 또한 커티스는 지미와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2015년 6월 27일, 커티스는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빌려 지미의 집으로 가서 그를 태운 다음 테레사의 집까지 약 2000km를 운전하여 플로리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28일 오전 6시쯤 목적지에 도착해 테레사의 집에 들어가 경보 시스템을 해제하고 떠났습니다. 테레사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하기 때문에 2사람은 인근 월마트에서 쇼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쇼핑을 마친 2사람은 인근 해변으로 향했고, 햇볕을 쬐며 테레사가 돌아오길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테레사의 집으로 향한 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한 점프수트와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그런 다음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일부러 문을 파손했습니다. 테레사는 차를 주차한 뒤 차고를 통해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관문을 미리 파손해도 걸릴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2사람은 테레사가 도착할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11시 25분, 테레사가 집에 도착했고 차고에 차를 주차한 다음 차고에서 집으로 들어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커티스는 부엌문 뒤에 숨어 있었고 테레사가 부엌으로 들어오자 커티스는 주저하지 않고 그녀를 2번 공격했습니다. 결국 테레사는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고 이때 지미가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테레사를 반복해서 공격합니다. 그는 마치 사나운 맹수처럼 보였고 커티스는 그의 잔혹함에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습니다. 놀랍게도 지미는 독특한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별명은 바로 해머였습니다. 커티스는 지미와의 범행 과정을 모두 자백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감형을 받기 위해 경찰과 합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커티스는 테레사의 죽음이 모두 마크의 아이디어라고 진술했습니다. 마크는 커티스의 결혼식에 참석했고 결혼식이 끝난 후 2사람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크는 커티스에게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로 인해 재산과 아이들까지 모두 잃을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레사가 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마크는 아내의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금전적으로 아내보다 훨씬 불리했던 마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이들의 양육권을 절대 얻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마크는 커티스에게 아내를 제거해 달라고 부탁했고 작업이 완료되면 10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마크는 아내의 앞으로 5개의 보험에 가입했었고 총보험금은 수십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커티스는 마크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혼자서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해 결국 지미를 떠올렸습니다. 마크는 커티스에게 어떻게 범행을 저지르던 상관이 없다면서 제대로 처리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커티스는 지미를 끌어들였고 이제 2사람은 범행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마크는 매우 치밀한 인물이었고 그는 커티스에게 아내의 일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마크는 많은 생각 끝에 2사람이 차고를 통해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그들에게 차고 문을 여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경보 시스템을 해제하는 방법도 알려주었죠. 또한 마크는 그들이 만약 실패한다면 테레사를 클리닉에서 제거할 수 있는 대체 계획도 준비했었습니다. 마크는 클리닉 사진을 찍어 커티스에게 보냈고 주변 도로의 지도와 함께 클리닉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커티스는 종신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기에 충분했지만 그러나 그는 협상 끝에 증언에 대한 조건으로 결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지미에게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지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11월 마크는 청부살인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은 현장에 없었고 이번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커티스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했고 그는 이전 주장과 같이 마크의 지시로 테레사를 살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심원단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뒤에 숨어 사주한 마크를 제일 괘씸하다고 보았고 그래서 주저없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처음에 차분했던 마크는 판결을 듣고 울기 시작했고 배심원단은 그를 사형에 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마크의 가족들은 법정에 출두하여 판사에게 자비를 간청했고 그들 중에는 마크와 테레사의 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3일 마크는 범행이 발생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것처럼 모든 혐의에 대해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비극적으로 엄마를 잃었는데 이제 아빠마저 이를 위험에 처해 있다며 판사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판사는 마크가 좋은 아버지든 아니든 법을 어겼으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마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테레사의 가족은 5년의 긴 기다림 끝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고 이제 유가족은 남겨진 부부의 아이들을 사랑을 다해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